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고요. 전체 총평부터, 전 과목 전체 총평부터 제가 단연간 학생들 점수를 들어봐가지고 전체 총평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형법 총평하고 형수법 총평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과목 형법 형수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제가 이게 타이핑을 다 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빠른 시간 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해설 같은 거 올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총평하고 학생들의 합격자 컷이 지금 예상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년도 1차, 20년도 1차고 20년도 2차 시험을 바탕으로 21년도 1차 예상 컷이 좀 나오면 알게 됐죠. 물론 점수를 입력해 봐야 되는데, 제 조교하고 연구실 학생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걔들 평상시 합격률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년도 2차는 역대급 최고였죠. 그때 공통 영어국사 합쳐서 120에 190 선택 195 200이면 붙는 시험이었죠. 그때 그 당시 제가 처음에 해설 개 어렵다고 하고 처음에 총평 올리고 형법 형수 합쳐서 120점이면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붙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붙는다라고 했었죠. 붙었죠. 20년도 1차는 제 기억에는 형법 형수 그러니까 영어국사 합쳐서 140에 230, 235면 남경 얘기하는 거고요. 요 정도면 지역에 따라서 좀 붙었어요. 그때 20년도 1차를 복귀해서 보면 그때 형법이 좀 쉬웠고 형수가 개 어려웠고 경찰학 조금 어려워서 요 정도면 붙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21년도 1차 시험지를 보고 영어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했을 때 21년도 1차는 저는 딱 뭐라고 생각했냐면 20년도 1차고 판박이다. 그래서 처음 예측에 이제 했을 때는 그냥 제 합격 예상할 때는 140에 비슷할 것이다. 200, 235 요 정도 지금 예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질문도 하고 답변도 달아주고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다른 카페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일단 요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21년도 1차는 시험 준비가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실강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첫 번째 보이고,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지금 과목 개편이 지금 22년도 2차니까 과목 개편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면 신규 진입이 없었어요. 신규 진입이. 왜냐하면 지금 학원가에서도 21년도 2차 대비하는 학생보다 22년도 1차 준비하는 학생이 계속 늘어나서 신규로 고득점자, 그러니까 영어 국사의 고득점자, 학벌도 좋고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걔들이 일정 수를 뺏어가거든요. 근데 걔들이 진입이 없어요. 그리고 형사법 같은 경우 개정조문이 2개 나왔어요. 개정조문이 2개 두 문제 나왔어요. 개정조문 관련해 2문제 나왔어요. 저는 2개 바로 다 적중을 했는데 아시죠? 적중한 거. 학원가에서 이거 개정조문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수사 지휘준칙 같은 거 안 나온다. 공수처법은 안 나왔어요. 공수처법은 저도 막판에 공수처법까지 내기 좀 그런데 형사소송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수사 준칙 규정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형수법에서 뭐 찍어드렸냐면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3월 4일 단톡방에 이 문제를 찍어줬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뻥치는지 제가 지금 단톡방 갖고 왔네요. 갖고 와서 핸드폰을 들고 났어요. 자, 뭐 나왔냐면 단톡방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도 선생들이 무슨 수사 준칙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3월 4일날 바로 3월 4일 1일째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 맞는 지문이고 총 조사 시각 중에 실조사 시간이 8시간. 8시간 지나고 나서 공백 시간이 8시간인데 이 12시간짜리 총 조사 시간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조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개정조문이 2문제 나왔기 때문에 2문제 준비 안 한 학생들 많을 거예요. 학원가에서 이거 안 나온다고 준비 안 한 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제 카페도 매번 나오냐 안 나오냐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나와서 2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 나왔으면 이게 준비 안 한 애들은 거의 손도 못 대고 틀렸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그 영향. 그 다음 네 번째는 학원가에는 항상 뭐가 이제 있냐면 장수생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저번에 뭐를 했냐면 마지막 문풀 2단계를 하면서 학생들의 점수를 평가를 봤어요. 점수 평가 보면 예년보다 점수가 안 높아요. 평상시 냈던 점수대로 보면 예년보다 높지 않아가지고 장수생들이 진짜 많이 합격해서 나갔다.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고인물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범위 시험 봐보고 진도를 봐보면 알거든요. 봐보면 아는데 학생들의 합격 점수가 제가 예상하는 가이드라인은 한 80, 80을 놓고서 문제를 냈는데 평균 내면 막 65, 65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번에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개수 문제가 좀 많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잘하던 학생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이 한 네 가지가 큰 요인 같아요. 이 장수생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떨어지는 점수가 남경 같은 경우 서울 소재, 서울 경기, 뭐 인천 요 정도 봤을 때 그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한 135에 225, 230 요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여기저기 사이트 입력해 보시고 시간을 좀 지내봐야 되는데 어쨌든 총평 자체는 요 정도 떨어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0년도 2차 극강 이 정도는 아니고 원래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벌써 한 15년, 16년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학생들의 분위기와 상태를 보면 진짜 조정 점수까지도 제가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게 몇 점 차나 안 될 것 같아서 제 단톡에 뭐 분야 떨어지냐부터 해서 카페 오는 방문자가 10,000명이 넘어요. 현재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뭐 쫙 다 돌아서 지금 다 지금 궁금해하는데 일단 유튜브 한번 보시고 요 정도 아니고 요구에서 한 개 정도 공통에서 한 개 정도 뭐 영어가 독해 좀 어렵고 한국사가 전에보다 좀 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평은 요 정도면 생각하고요. 빨리 운동. 이번에는 결국 체력 시험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체력 점수에서 거의 고름 분포를 했기 때문에 매번 그래요. 매번 체력 시험에서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전체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형법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론은 난이도로 따지면 하. 누가 뭐래도 개쉽다 정도는 아닌데 하. 난이도는 하. 일단은 전제는 제 수업을 들었을 것을 전제로 난이도는 하라고 생각됩니다. 하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맨날 칠판에 써주는 게 있어요. 칠판에 써주는 게 뭐냐면 뭐가 출제될 것이다. 왜 하라고 하냐면 일단은 형법 총론이 10문제, 강론이 10문제 출제가 됐고 강론 중에 재산죄 부분이 4문제가 출제돼서 평상 노멀하게 출제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형법이 총평이 왜 하라고 하냐면 제가 학설 보세요. 아마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을 기억나겠지만 1번에 제가 무조건 출제된다는 학설이 뭐가 있어요? 사실의 착오가 출제가 된다고 하죠. 이게 A급이 아니라 제가 특 A급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출제가 됐죠. 두 번째로 이제 꼽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위전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학원가들에서 꼽을 때는 원자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마지막에 단톡방인가 그 카페 시험 볼 때 사실의 착오하고 위전착을 보고 가라고 아마 제가 또 총평에 남겼던 걸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원자행위도 분명히 이번에 출제가 됐고 보세요.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을 차고 이 문제도 출제가 됐죠. 위전착도 출제가 됐죠. 중요한 학설 3개가 다 나왔어요. 네 번째 이제 부작위범과 관련해서 보증인 지위 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거는 안 나왔고 보통 학원가에서 특 A급이라고 해서 이 학설 4개를 찝죠. 근데 저는 4개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로 우리 20년도 2차에서도 정답 지문이 나왔지만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도 지문의 하나로 출제가 됐죠. 여기 출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공무원 가신 분이 뭐 학설은 안 나왔지만 판례로 4가지 쟁점만 알면 답 딱 다뤄지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보시면 제가 딱 하나 제한적 종속형식이라고 요놈 새끼는 알아야 된다.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 정범위, 구성요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공범이 성립하는 견해이다.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했고 이제 추가로 불능미수의 위험성까지를 보통 저는 강의 때 다 설명을 하죠. 7개를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설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7개를 강의를 합니다. 7개를 제가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지만 원래는 순경시험은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한 7급 정도 난이도가 되니까 여기까지 준비해야 된다 해서 공범하신 분도 출제가 되고 제한적 종속형식도 출제가 됐죠.
어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론은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문제 정도가 총론에서 학설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학설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은 시험이 하 엄청 쉬웠다. 개 쉬웠을 거고, 반대로 학원가에는 저는 항상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학설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요. 막 찍기 특강 해가지고 막 개수 뭐 OX 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아마 그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아마 개박살 나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학설을 뭐 잘 못했을 거예요. 학설을 딱 집어가지고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맞췄기 때문에 아마 제 수업을 진짜 뭐 강사들 맨날 잘난 척 하는데, 진짜 하여튼 수업 바꾸세요. 내 수업 들으세요. 내 수업 들으면 진짜 시험 무조건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 금방 나옵니다. 학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설을 등한시한 사람은 개 어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죠. 최신 판례 중에 제가 찍어줬던 거,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쟁의행위 할 때 그 최신 판례에서 나올 거라고 막 막판에도 문제 내고 계속 했는데, 이따가 제가 언제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예요? 수구민에 대한 정당행위라 하더라도 도구민에 대해서 정당행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최신 판례도 나오고, 뭐 이사에 관련된 최신 판례, 문서 위조 관련된 최신 판례 쟁점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쉬웠을 것이고, 최신 판례 속된 말로 한 30%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최신 판례 거의 다 알았어요. 19년도 20년도 판례로 학생들의 난이도 조절했기 때문에 기존 교재로 기존 것만 배우고 최신 판례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박살났을 것이다. 최신 판례를 이제는 아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례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판례를 변형 지문까지, 최신 판례를 변형했을 때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지까지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형법은 한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죠.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안 듣는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원래는 이거 한 90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 90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90점 맞아야지 이게 합격권인데 한 5점 떨어진 것 같아요. 한 85 정도 같아요. 85점 정도. 처음에는 자신 있게 이 정도면 쉬웠다, 90 딱 찍었거든요. 근데 아마 85? 이 정도 나왔을 거. 이 정도면 합격권 네 생각합니다. 제 카페는 90이라고 올렸는데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85 정도면은 형법은 붙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재산죄나 뭐 찍어준 게 다 나와가지고 뭐 그냥 소수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고요. 형법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형수법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끝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법은 노멀하게 개수형 1개 나오고, 개수형 1개가 제일 어려웠어요. 증거 파트에서 그 한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 보시면 중해성 또는 중상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요 정도가 출제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요 정도. 왜냐하면 상은 아니에요. 뭐야? 이거 상 아니에요. 이 상 아닙니다. 왜냐면 상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구나. 저거 안 준비 안 한 사람, 개정 주문 안 했으면 2개 털렸을 테니까, 개 털렸을 거니까 2개 까고 나가면 박살이 났을 건데, 어쨌든 상은 이걸 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은 아니고 만점 방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은 소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카페에서는 80에서 85 요 정도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80 정도, 85까지는 아니고 중에서 중상 정도에서 80, 그래서 형법하고 형수법 합쳐서 165 정도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머지 이제 영어 국사에 대한 것은 알아서 맞히시고, 경찰학도 알아서 맞히고, 경찰학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요 정도. 그래서 계산해 보면 80, 85, 165, 그 다음 경찰학 좀 어렵고 해가지고 한 230 또는 225 요 정도에서 합격컷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형수법 총평을 하면, 형수법은 증거가 세 문제인데, 증거가 세 문제고 상소 이유가 또 세 문제가 나왔죠. 증거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극강의 문제가 나왔고 2개는 그냥 소수했고, 상소 이유에서도 그 판결문에 어떻게 쓰는지 조금 어려운 쟁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심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거는 쉬운 거였는데, 무죄 면소 사유는 재심 받아주지만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고소초청 여부는 재심 사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거 사례형으로도 몇 번 설명했는데 20번 문제도 많이 놓친 학생들이 있어서 보시면 한 80에서 85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형수법도 최신 판례를 많이 깔아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소한 지문도 하나 있었고 그런 게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종합하면 형수법은 80? 뭐 이 정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중보다는 중상에 좀 가까웠다 라는 생각이고, 형법은 하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봤을 때 한 85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조문 앞으로 시험에서도 개정조문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정조문 지금 2개 나왔죠. 그대로 나오고 학원가에서 나오는 형사소송법 개정된 부분도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사 준칙 관련된 것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피의자 신문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거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제가 책도 하나 갖고 왔는데, 책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형사법에서, 자, 제가 이 기출천재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가 작년 10월 말에 찍었는데 거의 10,000건 가까이 지금 한 8,000건, 9,000건 나왔고 또 추가로 찍어가지고 벌써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10,000건 이상 나가는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예상 지문을 아예 넣었어요.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해놓고 4번에 사법경찰관은 3의 경우 외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라. 자,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문제까지 만들어서 아예 답지문을 맞췄어요. 제가 이거 왜 나올 거라고 찍었냐면, 개정조문 5분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형사소송 개정법이 60일로 했던 거예요. 60일로 했던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수정의결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90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촉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60일로 시험 문제도 똑같이 내는데 이번 시험 문제 정답 지문도 90일을 60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안이 60일이었는데 검사가 검토기가 너무 짧다, 90일로 늘려달라고 해서 검사 의견을 받아들여서 60일로 90일로 바꿔서 수정의결됐던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억도 나는데 요거 이제 모 강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때 막 뭐라고 하면서 찍었던 것 같은데, 요걸 그대로 60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60일이 아니고 90일짜리가 출제가 됐고, 요게 개정조문 하나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또 뭐가 나왔냐면, 단톡방에 진짜 3월 4일날 진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3월 4일날 바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20년도 2차에서도 그 성폭력 범죄 이 피해자의 변호사가 있거든요. 걔가 처벌변호사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전날 제가 단톡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총조사기관하고 실조사기관하고 해서 나올 거라고 느낌이 와가지고 이걸 찍어드렸는데, 어쨌든 개정조문 준비 안 하신 분, 개정법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고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개 날라가면 또 어려운 쟁점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 어려웠을 것이고, 개정조문 준비해서 2개 그냥 주워 먹은 사람들은 아마 뭐 형사법 치면서 학생들 막 갓대화하고 막 카페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학생들은 개정조문 2개를 그냥 맞췄을 거예요. 그거 개정조문 2개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에 따라서 형사법은 당락이 좌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형법, 형사법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부터 이제 그 설명하고, PPT는 제가 급해서 못 만들었고 여러분 갖고 있는 시험지하고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쟁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